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인가요? X입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바깥으로 장치를 이렇게 막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보기에는 아파 보이기도 하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시네요. 네, 세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치아 교정할 때는 충치가 많이 생긴다.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어떤가요? 그 질문도 X입니다. X입니다.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치아 장치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충치가 생길 가능성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정 치료 기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 달에 계속 병원을 찾고요. 또한 의사 선생님과 치과 위생사들이 계속해서 구강위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한 학생들은 식사 후면 습관적으로 칫솔질을 하게 되는 것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정 기간 동안에 충치가 새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치아 교정을 하면 치아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 같거든요. 충치가 생길 염려는 없다고 하시네요. 네 번째입니다. 이 턱 교정은 성인이 돼서 할 수 없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턱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아래턱이 나온 주걱턱이나 또는 우리가 뻐드렁니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성장이 끝난 다음에는 수술을 동반한 교정 수술을 하지 않는 바에는 치료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교정 시기라는 것은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별로 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전문 선생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 시간을 낭비하고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잇몸뼈가 약하면 교정 치료가 불가능하다. 제 친구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인가요? X입니다. 네. 물론 잇몸뼈가 나쁘면 교정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치아가 이동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정 치료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들고 있는 성인 치료의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가 잇몸이 나쁜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잇몸 치료와 더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특별히 성인들도 잇몸이 나빠도 교정 치료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보는 시간 달인 365의 장은실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교정치료를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하지만 환자들은 모르고 있는 교정치료의 달인 주영훈 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교정치료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대부분이 6학년 이후에 치아가 다 난 상태에서 교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네. 교정치료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낭패본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적절한 교정치료 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적절한 교정치료를 알기 전에 얼굴에 사람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얼굴이 가장 위턱과 아래턱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얼굴이고요. 아까 리포터님이 말씀하신 6학년 정도 시기에, 아니면 이가 적절히 나온 시기가 교정 치료 받으면 좋다는 시기는 바로 이런 시기를 말하고요. 보통 그렇지 않고 아래턱이 작다든가 아니면 아래턱이 크다든가 이런 골격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치료 시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제외한 이 턱에 문제를 가진 그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더 일찍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이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아까 5, 6학년 때 교정 치료하면 좋은 시기는 이렇게 송곳니가 좀 올라오는 시기, 교정 치료하면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빠르면 5학년 아니면 6학년 시기에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해서 또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수업에도 지장이 주지 않는 그런 시기에 교정 치료가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턱의 이상을 가진 경우, 그런 경우에 어린이는 이제 위에 턱보다 아래 턱이 좀 작은 경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조금 더 일찍 한 3, 4학년 이런 경우에 먼저 한 턱 교정을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아래 턱이 이렇게 나온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소위 말하는 주걱턱이 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일찍 해야 됩니다. 보통 좀 여자애 같은 경우는 5, 6세, 만 5, 6세 또 시작하기도 하고요. 물론 협조가 돼야 되지만 보통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그 이전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교정 치료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에 시도를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다름이 필요한 겁니다. 아,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소아교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원칙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아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시기를 선택했으면 병원에서 턱교정 장치를 위해서 주는 재료가 있는데 그것을 14시간 이상 잘 장착해야만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장님이 시키신 대로 열심히 착용을 해야 또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치아를 가질 수가 있겠군요. 또 방학을 맞이했는데요. 방학 맞은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건강한 치아 관리라면 무엇보다도 그동안 학업원에서 소홀했던 충치를 있는지 없는지 잘 검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충치 검사를 먼저 받으시고 또한 충치가 없는 경우에는 얼굴이 뻗어지거나 아니면 턱이 나오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빨리 치아 교정 전문병원에 가서 전문 선생님과 상담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장은실 리포터 덕분에 소아 교정 치료까지 아주 궁금한 점 다 알아봤는데요. 네, 치열이나 이 턱이 삐뚤어져 있다면 이걸 교정을 한다면 자신감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치아가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정을 해놓은 다음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지 네. 아니면 그냥 이제 됐어 라고 살면 또다시 또 삐뚤어진대요. 네, 저도 그래서 안에 리테이너를 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관리 잘하세요. 네. 치아는 원래 이 뼈기 때문에 원래 이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교정을 마친 다음에 유지장치를 잘 하셔야 교정 치료를 제대로 마쳤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지난주와 이번주 이렇게 2주 동안 행복 비타민 365에서 치아를 예쁘게 관리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 이 시간 행복 비타민 365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